붙이지 못한 편지. 셀리 씨는 금태안경 너머로 눈을 치뜨고 윌러드 스탠리를 보았다. 윌러드는 더없이 진지해 보였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조이스는 방을 나가버렸다. 그러니까 그 우스꽝스러운 이름의 주택을 자네가 매입했다는 거야? 셀리 씨의 말이었다. 에덴은 우스꽝스러운 이름이 아니에요. 윌러드가 항변했다. 아니긴 우습기 짝이 없지. 특히 그 집의 꼬락서니를 보면 말이야. 에덴이라고? 세상에 에덴 동산 따위가 어디 있나? 도대체 그 집으로 뭘 하고 싶은 게야? 들어가서 살려고요. 혼자서? 셀리 씨가 미심쩍다는 듯 그를 바라보며 물었다. 아니요, 실은 셀리 아줌마 올 가을에 결혼할 예정인데 예비 신부를 위해 에덴을 고치려는 거예요. 이런... 셀리 씨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가 내뱉었다. 안도하는 마음이 반이요, 이겼다는 마음이 반이었다. 그러고는 방으로 돌아온 조이스에게 거봐, 내가 뭘 했어 하는 표정을 지어 보였다. 하지만 조이스는 눈을 내리깔고 시선을 피했다. 그래서 말인데요. 윌러드가 나지막하게 말을 이었다. 집 고치는 일을 아줌마가 도와주셨으면 해요. 저는 그 방면에 문외한이지만 아줌마는 모르는 게 없으시잖아요. 에덴을 어떻게 손봐야 살만한 곳이 될지 알려주세요. 셀리 씨는 남자가 찾아와 간청할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뿌듯했다. 계획하고 꾸미고 완성하는 건 그녀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었으니까. 현재의 집도 안락하고 예쁘지만 새로운 세계를 정복하고 싶던 차였다. 그 순간 에덴은 셀리 씨에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자신의 인생을 남자에게 맡겨버린 성급하고 어리석은 신부에게는 안 된 일이지만 고난의 삶이라 할지라도 번듯한 집에서 시작하는 게 옳지 않겠는가. 내 도움이 필요하다면 최선을 다해 도울게. 그녀는 우아하게 대답했다. 셀리 씨는 원한다면 언제든 설령 상대가 남성이더라도 우아함을 잃지 않고 상대할 수 있었다. 누구도 감히 상상하지 못했지만 사실 그녀는 남자를 증오했다. 그것도 아주 맹렬히. 혼자로는 모자라 하나뿐인 조카마저 남자를 싫어하고 불신하는 사람으로 키웠다. 결과야 어떻든 그런 방향으로 노력했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카에게서 의심의 눈길을 거두지 못했던 건 남자들을 향한 조이스의 증오와 불신이 안심해도 될 만큼 지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올여름 윌러드 스탠리가 항구의 생물실험소 관리를 맡으면서부터 셀리 씨의 불안감은 더 커졌다. 윌러드가 믿지 못할 사람이라서가 아니었다. 표면상으로는 윌러드에 대한 불신이었지만 조이스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만은 없었다. 어찌됐던 셀리 씨는 윌러드에게 친절했다. 곱슬한 새하얀 머리카락에 크고 새까만 눈망울, 소녀처럼 상냥하고 늘씬한 데다 귀엽기까지 한 그녀는 누구에게도 못되게 굴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남자들에게까지 말이다. 윌러드는 셀리 씨에게 볼 일이 있어서 방문한 것이었다. 조이스를 보러 온 거였다면 셀리 씨가 진즉에 가로막았을 것이다. 조이스는 이 남자와 단둘이 만난 적이 없다. 적어도 셀리 씨는 그렇게 믿었다. 윌러드에게 어떤 꿍꿍이가 있는 것 같지도 않았다. 이제야 모든 위험이 제거되었군 하고 그녀는 생각했다. 윌러드는 누군가와 곧 결혼할 테니 조이스는 안전하다. 고맙습니다. 윌러드가 말했다. 내일 오후에 올 테니 에덴을 함께 둘러본 뒤에 어떤 수리가 필요할지 알려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셀리 아줌마. 도대체 어떤 여자와 결혼을 하려는지 궁금하네. 윌러드가 떠나자 셀리 씨가 불쑥 말했다. 불쌍해. 그 여자가 불쌍하다고. 이모가 왜 불쌍히 여기는지 모르겠는데요. 조이스가 자수해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서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다. 셀리 씨는 조이스를 쏘아보았다. 결혼 따위를 할 정도로 바보 같으니까 불쌍하지. 셀리 씨는 딱 잘라 말했다. 믿을 만한 남자란 없어, 조이스. 한 명도 없단다. 남자들은 그저 심심풀이로 여자들의 마음을 갖고 놀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어. 누구도 네 마음을 아프게 만들지 않도록 조심해, 조이스.
네가 설령 결혼한다고 마음먹어도 내가 동의하지 않을 테니 결혼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라. 사고를 치는 일은 없겠지? 어렸을 때부터 내가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시켜줬으니까. 하지만 여자들은 정말 바보 같다고. 잘 알아. 왜냐하면 나도 한때 그랬으니까. 그럼요. 이모가 허락하지 않은 결혼은 절대로 하지 않을 거예요. 힘없이 미소 짓는 조이스의 마음속에는 이모를 향한 애정이 가득했다. 조이스는 진심으로 이모를 좋아했다. 그녀를 아는 모든 사람이 그랬다. 남자를 끔찍이도 싫어하는 작고 깜찍한 노처녀보다 사랑스러운 생명체는 찾기 힘들 것이다. 아주 착하구나. 셀리 씨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어 보였다. 윌러드 스탠리가 너를 보러 온 게 아닌지 걱정했거든. 이제야 안심이 되네. 그 남자의 집을 마음 편하게 고쳐줄 수 있겠어. 그래도 그렇지. 에덴 동산이라니 맙소사. 셀리 씨는 코를 훌쩍이다가 가구 카탈로그를 찾으러 나갔다. 조이스는 한숨을 내쉬며 술을 놓던 손을 내려놓았다. 아, 윌러드의 계획이 실패하면 어쩌지? 조이스가 중얼거렸다. 이모가 우리의 결혼을 결사반대하면 어떡한담? 이모의 동의 없이는 결혼을 올릴 수 없을 뿐더러 반대를 무릅쓰면서까지 결혼을 하고 싶진 않아. 하지만 이모가 날 용서하지 않을 텐데 어쩌다가 이모는 남자들과 철천지 원수가 된 걸까? 그렇게 다정하고 상냥한 사람이 뿌리 깊은 적개심을 갖고 있으니 이상도 하지. 이모가 알면 뭐라 하실까? 내게 화를 내시면 견딜 수 없을 것 같아. 다음 날 항구에서 올라온 윌러드는 셀리 씨와 함께 에덴을 보러 갔다. 숲의 한 구석, 너도밤나무를 피해 길고 구불구불하게 난 길의 맞은편에 회색빛 지붕에 조그만 집이 있었다. 지난 4년간 사람이 살지 않아 텅텅 빈 채로 방치되어 초라한 모습이었다. 조그만 상자 같죠? 윌러드가 멈칫거리며 말했다. 아내 될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면 어쩌나 걱정돼요. 하지만 이 집이 제 수준에 맞아요. 물론 언젠가는 아내를 궁전 같은 곳에서 살게 해줄 거고요. 시작은 조촐하지만 말이죠. 이곳에 어떤 작업이 필요할까요? 셀리 씨는 공간의 가능성을 두고 이리저리 생각하느라 분주했다. 상당히 작군. 그녀는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고 있었다. 마당이 작은 편인데 관목과 교목까지 뒤엉겨 있어. 일단 나무들을 다듬고 울타리는 치워버려야겠어. 할 일이 많겠는걸? 집은 일단 들어가서 보자고. 윌러드는 잠긴 문을 열고 집을 보여주었다. 셀리 씨는 고개를 쑥 내밀어 면밀히 탐색하는 동안 내내 코를 킁킁대고 얼굴을 찌푸렸다. 그러더니 마침내 계단 위에 선 채로 이렇게 결론지었다. 이 집은 멋지게 바뀔 거야. 페인트 칠과 도배로 기적을 만들어 보자고. 외부는 안 칠하는 게 낫겠어. 은색이 되어버린 빛바랜 회색 지붕을 그냥 놔두고 마당에 포도나무를 심어 지붕을 타고 자라게 하는 건 어떨까? 어디 보자. 여긴 아주 작아서 부엌과 주방, 거실 그리고 침실이 2개뿐이야. 자네도 답답한 건 싫겠지. 페인트질을 자네가 한다면 도배는 내가 도와줄게. 예산이 얼마나 되지? 윌러드가 금액을 말했다. 큰 돈은 아니었다. 그걸로도 가능해. 셀리 씨가 혼잣말을 했다. 가능하게 만들어야지. 얼마 안 되는 돈으로 다른 사람들의 한 것에 2배 가까이 효과를 볼 때 얼마나 만족스러운데. 난 그게 즐거워. 최선을 다해 참여하는 시합 같잖아. 이 집에 감각적인 이름만 붙여주면 좋겠는걸? 제겐 에덴이란 이름은 최고로 멋진데요. 윌러드가 웃었다. 신부가 들어오면 그곳이 저의 에덴 동산이 될 테니까요. 신부가 그 얘기 듣고 그렇게 믿길 바라네. 셀리 씨가 냉랭히 대꾸했다. 살다 보면 시보다는 산문이 더 많다는 사실을 자네들도 언젠가 깨닫겠지. 깨닫겠죠. 둘이 함께요. 윌러드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그것만으로도 가치가 있지 않겠어요, 셀리 아줌마? 훌륭하게 쓰여진 산문이 가끔은 시 못지않게 아름답잖아요. 셀리 씨는 대꾸하기 싫은 눈치였다. 먼지가 자욱한 바닥에서 회색 실크 스커트를 조심스럽게 들어올린 그녀는 밖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내일 크리스티나 보우스를 데려와서 여기에 싹싹 문질러 닦으라고 해. 셀리 씨가 야무진 목소리로 지시했다. 우린 시내에 가서 페인트와 벽지를 고르자고. 부엌은 옅은 녹색으로, 거실은 지나치게 하얗거나 노란빛이 돌지 않는 크림색 계열로 고르면 될 것 같아. 자네 신부의 취향은 좀 다를 수도 있지만 말이야. 아니요, 그럴 리가요. 윌러드가 자신 있다는 듯이 말했다. 셀리 아줌마가 좋아한다면 아내 될 사람도 틀림없이 좋아할 거예요.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줌마가 제 부탁을 거절하셨다면 낯선 사람들에게 이 집을 맡겨야 했을 테고, 그럼 제가 손을 보탤 기회도 없었을 테니까요. 저도 직접 뭔가를 하고 싶은데 말이죠. 그게 그러니까 신부를 위한 보금자리인 만큼 제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은 없었으면 하거든요. 그녀가 살게 될 아담한 집을 변신시키는 건 정말 기쁜 일이고요. 그 말이 진심이었으면 좋겠군. 셀리 씨는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자네는 스스로 기뻐하고 있다고 믿고 있겠지? 과연 그럴까? 그래, 진심일 수도 있지. 어쩌면 자넨 일반적인 통념에서 벗어난 예외적인 사람일지도 몰라. 셀리 씨의 입장에서 이만하면 후한 평가였다. 그 후로 2달 동안 셀리 씨는 몹시 행복했다. 에덴의 변신에 대한 그녀의 애정은 윌러드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진 않았다. 셀리 씨는 몇 푼 안 되는 돈으로 기적을 일으켰다. 그녀는 저렴한 물건을 찾는 데 선수였고 그녀의 선택은 항상 옳았다. 윌러드가 무언가를 제안할 때면 다 듣기도 전에 일축해버렸다. 거실에 레이스 커튼을 단다고? 절대 안 돼. 이런 집에는 어울릴 수 없는 물건이야. 커튼 따위는 없는 게 나아. 주름진 천으로 저기 있는 별난 창문을 장식하면 돼. 도자기 몇 개를 올려놓을 선반에도. 어제 내가 시내에서 너무너무 괜찮은 황동 그릇을 구해왔어. 아무것도 못 팔면 괴로워 죽을 것처럼 보이는 유대인 영감에게서 거의 공짜나 다름없이 받아왔지. 난 그들을 다루는 방법을 알아. 그런 것 같아요. 윌러드가 미소 지었다. 대체 어디까지 돈을 아낄 수 있는지 보는 게 저의 즐거움이고요. 윌러드는 셀리 씨의 감시 아래 페인트 칠을 했고 그 다음엔 둘이 함께 벽지를 발랐다. 그들은 시내를 두루 돌아다녔고 셀리 씨가 소문으로만 들었던 가구와 그릇을 찾으러 구석구석을 뒤지기도 했다. 조그만 주택은 날이 갈수록 포근한 장소로 변했고 셀리 씨는 어느새 에덴에 정이 들었다. 독특한 멋이 풍기는 공간과 꾸민 새에 애정이 생긴 것이다. 게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윌러드의 신부에 대한 궁금증이 커졌다. 윌러드가 에덴으로 데려올 신부의 이름을 절대로 입 밖에 내지 않았기에 그녀도 묻지 않았다. 하지만 수줍어하며 신부에 대해 이야기하는 윌러드의 모습에서는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과 다정함이 느껴졌다. 윌러드는 그 여자를 정말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 셀리 씨가 집에 막 돌아온 어느 날 저녁이었다. 내가 만약 남자를 신뢰하는 게 가능하다면 윌러드만큼은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어찌됐던 신부는 아담하고 깜찍한 집을 보게 되겠지. 난 이미 그 집과 사랑에 빠졌는걸. 너도 한번 와서 보는 게 어때, 조이스? 아, 네, 다음에요. 조이스가 대답을 얼버무렸다. 나중에 완성되면 볼래요. 윌러드는 참 괜찮은 사람이더구나. 셀리 씨가 불쑥 이런 말을 꺼냈다. 예전엔 몰랐거든. 단순 노동을 하거나 사소한 일을 처리할 때 주의 깊게 보면 감춰진 성격이 드러나는 법이야. 윌러드는 사려가 깊고 친절한 남자야. 뭐랄까, 아주 좋은 남편이 될 것 같아. 하지만 뭔가를 관리하는 것에 대해 하나도 몰라. 옆에서 아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둘이 어떻게 될지 앞이 깜깜하다고. 어쩌면 내 스타일로 꾸민 에덴을 신부가 못마땅해 할 수도 있어. 윌러드는 당연히 신부가 좋아할 거라지만 그거야 물론 윌러드는 그녀를 완벽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고, 만약 여자가 형편없는 취향을 갖고 있고 끔찍한 분홍색 카펫과 레이스 커튼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알덴버리 경매에서 겨우 획득한 군청색 그릇보다는 장미꽃 봉오리로 꽉 차서 조잡하기 짝이 없는 도자기 세트가 어울릴지도 몰라. 2시간 동안 빗속에서 힘들게 기다려 낙찰받은 거고 에덴에 부엌해놓고 사용하면
아주 그럴듯한 물건이지만 뭐. 신부가 행여나 에덴을 고치려 들면 내 마음이 아플 거야. 지금 모습 그대로 완벽하니까. 물론 내가 그렇게 말할 자격은 없지만 말이야. 일주일쯤 지나 에덴에서의 작업은 끝이 났다. 셀리 씨는 좁은 현관에 서서 에덴을 바라보았다. 이제 끝났어. 그녀는 한숨을 푹 내쉬었다. 아쉽네. 에덴을 가꾸면서 엄청나게 즐거웠는데 이젠 모든 것이 내 손을 떠나는 기분이야. 자네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어, 윌러드. 마음에 들고 말고요. 좋아 죽겠는데요. 잘 해내실 거로 생각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에덴은 저희 꿈이에요. 신부를 위해 꾸며진 깜찍하고 독특하고 사랑스러운 작은 집이죠. 신부를 이곳에 데려온다면 와, 셀리 아줌마, 그게 저한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셀리 씨는 흥미롭다는 듯이 이 젊은이를 쳐다보았다. 붉어진 얼굴에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다. 환상이라도 보는 것 마냥 두 눈은 황홀하게 빛나고 있었다. 자네와 신부가 행복하길 바라네. 셀리 씨가 천천히 말을 이었다. 그녀는 언제쯤 오나, 윌러드? 붉어졌던 윌러드의 얼굴이 돌연 창백하게 굳었다. 여긴 말이죠. 제 신부와 아줌마를 위한 곳이에요. 윌러드가 침착하게 대답했다. 나라니? 셀리 씨가 목소리를 높였다. 나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상관이 있죠. 아줌마가 허락하지 않으면 그녀는 절대로 이곳에 오지 못할 테니까요. 윌러드 스탠리. 셀리 씨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결혼하려고 하는 상대가 누구야? 제가 결혼하고 싶은 여자는 조이스예요, 셀리 아줌마. 잠깐만요. 제 말이 끝날 때까지만 기다려주세요. 윌러드는 셀리 씨에게 가까이 다가가 그녀의 손을 꽉 붙들었다. 조이스와 저는 처음 만난 날부터 서로를 좋아했어요. 하지만 아줌마의 동의를 얻기란 하늘의 별따기였고 조이스는 아줌마의 허락 없이 절대로 결혼하지 않겠다고 했죠. 그때 불현듯 떠오른 생각이 만일 이 집을 꾸미는 일을 부탁드린다면 아줌마가 틀림없이 관심을 가질 테고 저와 친해질 기회가 될 수도 있고 결국은 조이스와 함께 저를 믿어주실 거라 생각했어요. 믿어주세요, 셀리 아줌마. 저는 진심으로 조이스를 사랑하고 또 그녀를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있어요. 아줌마가 허락해주지 않으시면 에덴은 평생 주인 없는 집이 될 거예요. 이곳은 굳게 닫혀서 오지 않은 여주인을 기다리는 헛된 희망을 품은 채로 망가지겠죠. 그러지 말게. 셀리 씨가 정색하며 말했다. 이렇게 예쁜 집에 너무 가혹한 짓이야.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하지만 자네가 날 속일 줄이야. 남자들이란 어째서 모든 일에 솔직하지 못할까. 벼랑 끝에 선 연인이 무엇인들 못하겠어요. 윌러드가 셀리 씨의 말을 막았다. 너무 노여워 마세요. 그리고 저와 조이스의 관계를 허락해주세요. 네? 아줌마가 반대하시면 에덴은 영원히 닫힐 거예요. 셀리 씨는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에덴을 둘러보았다. 왼쪽의 열린 문 사이로 우아하고 푹신한 가구, 앙증맞은 그림과 장식품으로 꾸며진 아담한 거실이 보였다. 눈앞에는 잘 다듬어진 부드러운 잔디로 뒤덮인 잔디밭이 펼쳐져 있었다. 계단에 올라가면 안주인의 생생한 온기가 더해져 반짝거릴 순간만을 기다리는 하얀색 방 2개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리고 부엌은 셀리 씨가 한참을 고심한 끝에 독창적인 모습을 갖추게 된 아주 사소한 것까지 준비되었는데 심지어 불만 켜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불쏘시개까지 갖추고 있었다. 이대로 불이 켜지지 못할 거란 생각이 셀리 씨의 머릿속을 스쳤다. 그리고 바로 그 생각이 셀리 씨를 주저앉혔다. 자네는 나를 속였어. 셀리 씨가 다시 한번 원망하듯 말했다. 이 집과 사랑에 빠지게 만들고는 결국 버려진 집이 될 거란 생각을 견딜 수 없게 만들었잖아. 자네는 조이스와 결혼하겠지. 어떻게든. 에덴을 소유할 주인이 낯선 사람이 아니란 사실은 다행이야. 조이스는 분홍색 카펫과 레이스 커튼을 좋아하는 부류가 아니니까 도자기에 대한 의견도 나와 비슷하고 한편으론 다행이란 생각까지 들어. 하지만 끔찍해. 무시무시하고 끔찍하다고. 자네가 소중한 내 자식을 괴롭게 만들 거란 생각을 하면 말이지.
제가 조이스를 괴롭게 만들지 않을 거라는 거 아시잖아요. 제가 그렇게 형편없는 놈은 아니잖아요. 아시죠? 그렇죠? 자네는 남자잖아. 난 어떤 남자도 믿기 힘들어. 셀리 씨는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더니 영화에나 나올 법한 골동품 같은 손수건을 꺼내어 눈물을 닦았다. 셀리 아줌마, 어째서 그렇게 남자들을 혐오하시는 거예요? 궁금한 마음을 참지 못한 윌러드가 물었다. 아줌마의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낯설어요. 자네가 보기엔 내가 영락없는 개짜 같겠지. 셀리 씨는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남자들을 싫어하게 된 이유를 알려줄게.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어. 내 마음을 산산조각 내고 삶을 망가뜨린 어떤 남자를 만났었거든. 여태껏 입 밖에 낸 적이 없지만 자네가 원한다면 기꺼이 들려주지. 계단 두 번째 칸에 걸터앉은 셀리 씨는 눈물 젖은 손수건을 곧게 접었다. 그러고는 깡마르고 하얀 두 손을 꽉 쥔 채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그녀의 머리는 희끗희끗하고 얼굴에는 주름살이 패여 있었지만 여전히 소녀 같았다. 오래된 기억을 끄집어내는 그녀의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랐고 크고 새까만 눈동자에는 분노가 이글거렸다. 20살 무렵 그 남자를 만났지. 그때는 나도 주변의 여자애들과 비슷했어. 어리석고 낭만이 넘쳤으며 감성적이었지. 그 사람은 잘생긴 데다 몹시, 이 얘기는 여기까지만. 나의 못난 모습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창피하군. 아무튼 난 그를 좋아했어. 그랬지. 진심으로 사랑했어. 나는 그에게 제대로 홀렸어. 그 남자는 의도적으로 접근했던 거고 여름이 다 갈 때까지 내게 치근거렸거든. 난 그게 사탕발림인 줄도 모르고 당연히 진심일 거라 생각했어. 아, 정말 바보였지. 아주 행복한 바보. 그러다 문득 남자가 떠나버렸어. 안녕이라는 말 한마디 없이 사라졌다고.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정보를 받고 다시 돌아온 그가 어떤 변명이라도 해줄 거라 믿었어. 그래서 기다렸고 기대했지. 하지만 소식 같은 건 없었어. 다시는 만나지 못했지. 갖고 놀던 장난감이 지겨워져서 내버린 꼴이지. 그게 다야. 셀리 씨는 격분하여 이야기를 끝냈다. 그 뒤로 어떤 남자들도 믿지 못하게 됐어. 언니가 죽으면서 내게 아기를 맡겼을 때 기필코 이 애를 지키리라 다짐했어. 절대로 나와 같은 고통을 겪지 않게 하려고 말이지. 하지만 실패했네. 어쩌면 괜찮을지도 몰라. 간혹 진실한 남자들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스티븐 메리트는 꽝이었지만. 스티븐 누구라고요? 윌러드가 갑자기 물었다. 셀리 씨는 당황했다. 이름까지 밝힐 생각은 없었는데 셀리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말이 헛나왔어. 신경 쓰지 마. 이름이건 그 사람 얘기건 잊어버려. 기억할 가치도 없는 작자야. 물론 난 여전히 잊지 못하고 있지만 말이야. 도저히 잊을 수 없는 남자야. 그래서 더 믿고 인생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는 아무리 애를 써도 떨쳐지지 않아. 그럴 자격도 없는 인간이라는 걸 알면서도 말이야. 수치스러운 일이지. 자, 이제 문을 잠그고 가세. 자네 계획이 성공했다고 조이스에게 알리고 싶은 은큼한 마음을 누가 모를 줄 알고. 하지만 윌러드는 조급해 보이지 않았다. 그는 셀리 씨가 에덴의 문을 걸어 잠그는 내내 골똘히 생각에 잠겨 있었다. 집으로 가는 길에도 조용했다. 셀리 씨 역시 말이 없었다. 큰 소리 쳤던 자신의 모습을 후회하는 걸까? 아니면 떠나버린 옛사랑을 추억하는 걸까? 입 언저리는 애처로울 정도로 처져 있었고 꿈꾸는 듯한 까만 눈은 슬퍼 보였다. 있잖아요. 집에 도착할 무렵 윌러드가 입을 열었다. 스티븐 메리스에게 형제가 있었나요? 셀리 씨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윌러드를 바라보았다. 한 명 있었지. 진 메리트라고. 내가 싫어했던 또 나를 싫어했던 사람이야. 그녀가 못마땅한 듯이 말했다. 그녀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싶지 않아. 내가 싫어하는 유일한 여자거든. 다른 가족은 만나본 적 없어. 본가는 아주 먼 곳에 있었으니까. 윌러드는 조이스 옆에 앉아 잠깐 엉덩이만 붙였다가 집으로 돌아갔다. 셀리 씨는 의아했다.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다른 남자들과 똑같아. 이미 잡은 물고기에는 정성을 안 썼지. 셀리시의 말투는 사뭇 절망적이었다. 불쌍한 조이스, 불쌍한 아가. 하지만 에덴은 모든 것이 조화로워. 적잖이 위안이 되는걸. 윌러드가 말한 브로케이드 의자를 사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야. 조이스가 봤으면 끔찍하다고 했을 테니까. 한편 윌러드는 생물실험소에 잠시 들른 다음 불이 나게 야간 급행열차를 타러 갔다. 그러고는 꾀지지한 몰골로 사흘 만에 다시 나타났는데 왠지 모르게 뿌듯한 표정이었다. 조이스는 외출했어. 셀리시가 말했다. 괜찮아요. 윌러드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 아줌마를 보러 왔거든요.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걸 찾으려고 본가까지 다녀왔고요. 지갑에서 뭔가를 꺼낸 윌러드의 손에는 꼬깃꼬깃 구겨져 누리끼리한 편지 하나가 들려있었다. 진 메리트는 저희 할머니가 결혼하기 전에 쓰시던 이름이에요. 윌러드가 차분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스티븐 메리트 씨는 저의 종조부님이고요. 한 번도 뵌 적은 없어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거든요. 하지만 아빠가 가끔 이야기해 주셨어요. 셀리시의 얼굴이 새파래졌다. 골동품 같은 손수건을 꺼낸 그녀는 손을 덜덜 떨며 입을 닦았다. 윌러드는 하던 말이 계속했다. 증조부님은 평생을 총각으로 사셨어요. 할머니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두 분이 함께 지내셨대요. 할머니에 대한 기억은 그리 좋지 않아요. 이기적인 데다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시절 사람치고는 별났죠. 할머니는 외아들이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세상을 떠나셨기에 제가 모든 걸 물려받았어요. 오래된 종이들이 쌓여있던 상자 안에서 이렇게 낡고 오래된 연애 편지를 발견했고요. 누가 쓴 편지였는지 어째서 할머니의 보관함 속에 들어있는지 궁금해하며 흥미롭게 읽었죠. 스티븐이라는 서명을 봐서는 증조부님이 쓰신 편지가 확실한데 수신자인 셀리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바로 며칠 전까지도 말이죠. 늦게서야 알게 됐네요. 그게 바로 아줌마라는 사실을요. 그래서 곧장 집으로 달려가 이걸 가져왔어요. 아주 오래전에 아줌마가 받았어야 했던 편지를 말이에요. 어째서 편지가 붙여지지 못했을까요? 아마 할머니 때문이었을 거예요. 편지를 중간에 가로채서 두 분을 헤어지게 만들려고 했겠죠. 할머니가 아줌마에게 했던 일들을 바로잡고 싶어요. 많이 늦었지만 말이에요. 그렇지만 적어도 연인을 향한 가슴속 응어리만큼은 털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윌러드는 셀리시의 무릎 위에 편지를 놓아두고 자리를 떠났다. 셀리시는 창백해진 얼굴로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셀리에게로 시작되는 스티븐 메리트의 편지에는 늠름하고 진솔한 사랑의 맹세가 담겨 있었다. 내 신부가 되어줄래? 허락해준다면 내게 편지를 보내줘. 내게 답장이 없다면, 나를 사랑해줄 수 없다면 너의 침묵을 이해할게. 그러니까 모든 것이 셀리시에게 달려있는데 만일 답신이 없다면 그녀가 스티븐 씨의 청혼을 거절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거란 얘기였다. 윌러드와 조이스가 불이 환히 켜진 집으로 들어왔을 때 셀리 씨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싼 채 탁자 옆에 앉아 있었다. 줄곧 운 모양이었다.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엉망이 된 손수건이 보였다. 그렇지만 셀리 씨는 대단히 행복해 보였다. 자네가 한 일이 내게 어떤 의미인지. 셀리 씨가 입을 열었다. 아마 모를 거야.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겠지. 나를 살렸어. 내가 느낀 수치심과 여성으로서의 자존심을 회복시킨 거야. 그 남자는 나를 사랑했어. 거짓이 아니라 내가 알던 모습 그대로인 사람이었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없어. 아, 정말 기뻐. 조이스와 자네의 결혼을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말이야. 셀리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두 사람의 손을 꼭 잡았다. 축복한다, 얘들아. 부드러운 목소리였다. 난 너희가 행복할 거라고,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늘 따스하고 진실되고 신실할 거라고 믿어. 윌러드, 그렇게 확신하며 소중한 내 아이를 자네에게 맡기겠네. 셀리 씨는 눈을 반짝거리면서 자신의 마음을 사로잡은 오래된 연애 편지를 들고 방을 나갔다.